내가 이렇게 버려지는 건가? 아니야, 나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는다. 눈 오는 날 밖에서 눈을 맞으며 슬퍼하는 할머니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소원을 하나씩 적어보세요. 제가 그 소원 함께 이뤄지길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은데 바람 쐬러 가실래요? 몸도 풀 겸 좋은데 가자고요. 저도 같이 갈게요, 어머니. 금내는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췄다. 아들 정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너무 밝았다. 억지로 밝은 것 같았다. 여동생 미정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있었다. 금내는 수세미를 내려놓고 두 사람을 바라봤다.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은요? 그냥 어머니 모시고 나가고 싶어서요. 정우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웃지 않았다. 금내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어디 가는데? 드라이브요. 경치 좋은데. 어머니 답답하시잖아요. 금내는 싱크대에 기대어 섰다. 무릎이 욱신거렸다. 70평생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며 혹사한 몸이었다. 요즘은 걷기만 해도 다리가 저렸다. 나 괜찮아. 집에 있는 게 편해. 어머니, 그래도 가끔은 나가셔야죠. 건강에도 좋고요. 미정이 거들었다.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다. 금내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봤다. 뭔가 이상했다. 미정아, 너 오늘 가게 안 나가? 오늘 쉬는 날이에요. 거짓말이었다. 미정은 동네 편의점에서 일했다. 쉬는 날이 정해져 있었고 오늘은 그날이 아니었다. 금내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래, 알았어. 그럼 나갈까? 진짜요? 어머니 좋아하시네. 정훈이 과하게 반응했다. 금내는 앞치마를 벗으며 생각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 하지만 정확히 뭔지 모르겠다. 옷을 갈아입고 나왔다. 평소 입던 검은 바지에 회색 점퍼. 정훈이 차키를 들고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응. 세 사람은 차에 올랐다. 금내는 뒷좌석에 앉았다. 정훈이 운전하고 미정이 조수석에 앉았다. 차가 출발했다. 처음에는 말이 많았다. 날씨, 음식, 동네 이야기.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가 줄었다. 금내는 창밖을 바라봤다. 익숙한 동네를 벗어나고 있었다. 건물들이 줄어들고 농밭이 나타났다. 어디 가는 거야? 금내가 물었다. 정우는 룸미러로 금내를 봤다. 경치 좋은데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멀구나. 괜찮아요. 금방이에요. 금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두 사람을 관찰했다. 정우는 핸들을 꽉 쥐고 있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다. 미정은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화면을 만지지 않았다. 그냥 쳐다보고만 있었다. 이 사람들 뭔가 숨기고 있어. 금내는 확신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앞섰다.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차는 계속 달렸다. 1시간쯤 지났을까? 주변은 완전히 외곽 지역이었다. 간판도 별로 없었다. 가끔 주유소나 식당이 보일 뿐이었다. 정훈아, 여기가 어디야? 곧 도착해요. 정훈의 목소리가 굳어 있었다. 금내는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다. 10분 후 차가 멈췄다. 넓은 주차장이었다. 건물 하나가 보였다. 크고 현대적인 건물. 간판에는 힐링 요양센터라고 적혀 있었다. 금내는 숨이 막혔다. 요양원. 그곳이었다. 여기가 어디야? 금내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우는 차에서 내렸다. 어머니, 잠깐만 여기 계세요. 수속만 밟고 올게요. 수속? 무슨 수속? 그냥 상담이요. 금방 올게요. 정우는 금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건물로 걸어갔다. 미정도 따라갔다. 금례는 차 안에 혼자 남았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날 버리려는 거야? 그 생각이 스쳤다. 금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 자식들이 그럴 리 없어.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다. 10분이 지났다. 20분이 지났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금례는 차 문을 열고 내렸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늦가을이었다. 금례는 점퍼를 여미고 건물을 향해 걸었다. 입구에는 경비가 서 있었다. 어르신, 어디 가세요? 내 자식들 찾으러 왔어. 여기 들어갔는데. 아, 상담 중이시구나. 잠시만 기다리세요. 추워. 안에서 기다리면 안 돼? 경비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로비에서 기다리세요. 금례는 로비로 들어갔다. 따뜻했다. 소파가 있었고 잡지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금례는 앉지 않았다. 복도를 따라 안쪽을 들여다봤다. 상담실 문이 보였다. 정훈과 미정이 안에 있었다. 여자 한 명이 그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서류가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다. 금례는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로비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 사람들 날 여기 넣으려고 하는구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금례는 참았다. 화를 내면 안 된다. 지금은 아니다. 모르는 척해야 해. 금례는 결심했다. 모르는 척하고 상황을 지켜보고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30분 후 정훈과 미정이 나왔다. 금례는 소파에 앉아 잡지를 보는 척하고 있었다.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추우시면 안에서 기다리시지. 정훈이 웃으며 말했다. 금례는 고개를 들었다. 응, 너무 추워서. 상담 끝났어요. 이제 가요. 여긴 뭐 하는 데야? 금례가 일부러 물었다. 정우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냥 복지센터 같은데요. 어머니 혹시 필요하실까봐 알아본 거예요. 거짓말이었다. 금례는 알았다. 하지만 모르는 척했다. 그래, 고맙네. 괜찮으세요? 많이 추우셨죠? 미정이 물었다. 금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세 사람은 다시 차에 올랐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조용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금례는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가 판을 짜야 한다. 금례는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당하지 않겠다. 싸우겠다. 내 방식으로. 집에 도착했다. 금례는 차에서 내려 현관으로 걸어갔다. 정훈과 미정이 뒤를 따랐다. 어머니, 피곤하시죠? 쉬세요. 응. 금례는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다. 손이 여전히 떨렸다. 가슴이 답답했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울 시간이 없었다. 생각해야 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금례는 핸드폰을 꺼냈다. 오랜 친구 오옥자의 번호를 찾았다.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옥자야, 나야. 금례야, 무슨 일이야? 금례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말했다. 도움이 필요해. 다음 날 아침 금례는 평소처럼 일어났다. 5시. 몸에 밴 습관이었다. 어두운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다.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봤다.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다. 어젯밤 옥자와 통화한 내용이 떠올랐다.
옥자는 놀라며 물었다. 요양원? 정훈이가? 응. 날 거기 넣으려는 것 같아. 말도 안 돼. 너 멀쩡한데. 나도 알아. 근데 애들이 뭔가 계획하고 있어. 금리야, 조심해. 혹시 재산 때문 아닐까? 재산? 그 말에 금리는 가슴이 철렁했다. 재산이라고 할 것도 없었다. 이 집 한 채와 예금 조금.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정훈과 미정에게는 필요한 돈일 수도 있었다. 그럴 리 없어. 내 자식들이 그럴 리 없어. 금리는 자신을 다독였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다. 금리야, 일단 중요한 거 챙겨. 도장, 통장, 서류. 다 확인해봐. 알았어. 전화를 끊고 금리는 방으로 돌아갔다. 서랍을 열었다. 도장이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었다. 금리는 숨이 막혔다. 급히 다른 서랍들을 뒤졌다. 통장도 몇 개가 없었다. 부동산 서류도 보이지 않았다. 가져갔구나. 금리는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정훈이 가져간 게 분명했다. 언제? 어제? 아니면 그 전에?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동시에 슬픔도 밀려왔다. 내 자식이 날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금리는 눈물을 닦았다. 울 시간이 없었다. 지금 중요한 건 남은 것들을 지키는 것이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정훈이 나왔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응. 아침 드세요. 금리는 식탁에 앉았다. 밥과 국이 놓여 있었다. 미정이 차려놓은 것 같았다. 미정이는 일찍 나갔어요. 가게 나갔대요. 금리는 숟가락을 들었다. 밥을 한술 뜨려는데 정훈이 말했다. 어머니, 오늘 병원 가실래요? 병원? 왜? 요즘 건강검진 안 하셨잖아요.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금리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나 안 아파. 병원 갈 필요 없어. 그래도 검진은 받으셔야죠. 싫어. 금리는 단호하게 말했다. 정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건강이 중요한데. 내 건강은 내가 알아. 정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금리는 방으로 돌아갔다. 핸드폰을 꺼내 옥자에게 문자를 보냈다. 도장이랑 통장 몇 개 없어졌어. 정훈이가 가져간 것 같아. 곧 답장이 왔다. 금리야, 빨리 조치해야 해. 법률 상담 받아봐. 어떻게? 내가 알아봐 줄게. 조금만 기다려. 금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생각했다. 법률 상담. 그런 걸 어떻게 받지? 돈도 들 텐데.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금리는 결심했다. 해야 한다. 내 것을 지켜야 한다. 오후가 되자 옥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금리야, 무료 법률 상담 있어.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야. 정말? 응. 내일 가능하대. 내가 예약해 줄까? 그래, 부탁해. 전화를 끊고 금리는 한숨을 쉬었다. 조금 안심이 됐다. 저녁이 되자 정훈과 미정이 함께 집에 왔다. 둘이 뭔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았다. 어머니, 저녁 드세요. 미정이 밥상을 차렸다. 금리는 식탁에 앉았다. 세 사람이 마주 앉았다. 어머니, 정훈이 입을 열었다. 저희가 상의할 게 있어요. 뭔데?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요. 요즘 자주 깜빡하시잖아요. 금리는 숟가락을 든 손을 멈췄다. 나 안 깜빡해. 아니에요. 어제도 도장 어디 뒀는지 모르신다고 하셨잖아요. 거짓말이었다. 금리는 그런 말 한 적 없었다. 정훈이 꾸며낸 것이었다. 나 그런 말 안 했어. 어머니, 기억 안 나시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미정이 거들었다.
금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이 사람들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나 멀쩡해. 아무 문제 없어. 어머니, 부정하시면 안 돼요. 병원 가서 검사 받아보세요. 싫어. 금례는 일어섰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 정훈이 손을 뻗었지만 금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방 안에서 금례는 침대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다. 이렇게 당할 수는 없어. 금례는 다시 핸드폰을 꺼냈다. 옥자에게 전화했다. 옥자야. 왜? 무슨 일이야? 애들이 날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해. 뭐? 금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옥자는 화를 냈다. 그 나쁜 것들. 금례야, 절대 넘어가면 안 돼. 알아.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일 법률 상담 가. 거기서 방법 알려줄 거야. 알았어. 전화를 끊고 금례는 천장을 바라봤다. 길고 어두운 밤이었다. 하지만 금례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일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금례는 일찍 나섰다. 정훈이 일어나기 전에 집을 나가야 했다. 동사무소까지는 버스로 30분 거리였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금례는 주변을 둘러봤다. 혹시 정훈이 따라올까봐 걱정됐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버스가 도착하고 금례는 올랐다.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다. 익숙한 거리가 지나갔다. 금례는 이 동네에서 50년을 살았다. 모든 골목을 알았고 모든 가게 주인을 알았다. 여기가 내 집인데. 금례는 생각했다. 이곳을 떠날 수 없다. 떠나고 싶지도 않다. 동사무소에 도착했다. 건물은 낡았지만 깨끗했다. 금례는 안내 데스크에서 법률 상담실을 물었다. 2층 왼쪽이에요. 고맙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무릎이 아팠다. 금례는 난간을 잡고 천천히 올라갔다. 상담실 문을 열었다. 작은 방이었다. 책상 하나와 의자 2개. 여자 한 명이 앉아 있었다. 30대로 보였다. 정장을 입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오금례 어르신이시죠? 네. 앉으세요. 저는 박정은 변호사입니다. 금례는 의자에 앉았다. 박정은은 미소 지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금례는 잠시 망설였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까? 박정은이 조용히 기다렸다. 저는 멀쩡한데요. 금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가족이 제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을 움직이려고 해요. 박정은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금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요양원 상담, 사라진 도장과 통장,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시도. 박정은은 메모하며 들었다. 어르신, 증거가 있나요? 증거요? 도장이나 통장을 누가 가져갔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금례는 고개를 저었다.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아들 정훈이가 가져간 게 분명해요. 그럼 증인은요? 누가 이 상황을 알고 있나요? 제 친구 옥자가 알아요. 좋아요. 박정은은 메모를 마치고 금례를 봤다. 어르신, 지금 상황이 심각해요.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요? 네. 일단 재산 처분을 막아야 해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뭔가요? 법원에 신청해서 어르신 허락 없이는 재산을 못 건드리게 하는 거예요. 금례는 눈이 커졌다. 그런 방법이 있다니. 그리고 도장이랑 통장을 찾아야 해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들 집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절도죄로요. 절도죄요? 제 자식을? 금례는 당황했다. 박정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르신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갔으면 절도예요.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금례는 입술을 깨물었다. 자식을 신고해야 하나. 마음이 복잡했다. 어르신, 선택은 어르신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방법을 알려드릴 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더 있어요. 뭔가요? 기록을 남기세요.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모든 걸 저장하세요. 나중에 증거가 돼요. 금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혹시 몸이 위험하다고 느끼시면 바로 경찰에 연락하세요. 네. 상담이 끝나고 금례는 동사무소를 나섰다.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혼자가 아니구나. 도와줄 사람이 있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금례는 생각했다. 이제부터 싸워야 한다. 제대로. 집에 도착하자 정훈이 현관에 서 있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산책. 산책요? 혼자요? 응. 정훈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금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핸드폰을 꺼내 옥자에게 전화했다. 옥자야, 상담 받았어. 어땠어? 방법이 있대. 재산 처분을 막을 수 있대. 다행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금례는 박정은이 알려준 내용을 설명했다. 옥자는 듣고 나서 말했다. 금례야, 내가 도와줄게. 증인 필요하면 내가 할게. 고마워, 옥자야. 우리 친구 아니야. 당연한 거지. 전화를 끊고 금례는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아직 길은 멀지만 이제 시작이다. 저녁이 되자 미정이 왔다. 정훈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다. 금례도 나갔다. 어머니, 앉으세요. 정훈이 말했다. 금례는 소파에 앉았다. 어머니, 우리가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뭔데? 어머니 건강 때문에요. 병원 가셔야 해요. 나 안 아프다니까.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미정이 끼어들었다. 우리 걱정돼서 그래요. 혹시라도 크게 아프시면 어떡해요. 금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여전히 연기하고 있었다. 걱정하는 척. 알았어. 생각해 볼게. 정말요? 응. 정훈과 미정은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금례는 알았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날 밤 금례는 잠들지 못했다. 계획을 세워야 했다. 어떻게 도장과 통장을 찾을까? 어떻게 재산을 지킬까? 새벽이 되자 금례는 결심했다. 이제는 내가 움직인다. 당하는 사람에서 움직이는 사람으로. 금례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며칠이 지났다. 금례는 평소처럼 행동했다. 아침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TV 보고 아무 일도 없는 척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관찰했다. 정훈과 미정의 행동을 지켜봤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전화 통화는 누구와 하는지, 어떤 서류를 보는지. 정훈은 요즘 자주 서재에 들어갔다. 문을 닫고 통화를 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다. 미정은 가끔 집에 와서 금례를 챙기는 척했다. 밥을 차려주고 청소를 도와주고. 하지만 금례는 알았다. 진심이 아니라는 걸. 어느 날 오후 금례는 일부러 깜빡하는 척했다. 정훈아, 오늘 무슨 요일이야? 화요일이요, 어머니. 아, 그래. 나 또 잊어버렸네. 정훈은 금례를 쳐다봤다. 의심스러운 표정이었다. 하지만 곧 동정 어린 표정으로 바뀌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요즘 자꾸 잊어버려서 그래. 금례는 애매하게 웃었다.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시면 안 되는데. 병원 가보셔야 해요. 그래야 하나?
네, 꼭요. 금례는 알았다. 정훈이 원하는 건 병원 진단서였다. 치매 진단을 받으면 법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명분이 생긴다. 그렇게는 안 해. 금례는 속으로 다짐했다. 저녁 무렵 옥자가 집에 찾아왔다. 금례는 반가워하며 맞이했다. 옥자야, 어서 와. 금례야. 둘은 거실에 앉았다. 정훈이 차를 내왔다. 어머니 친구분이시죠? 편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정훈이 자리를 뜨자 옥자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어때? 상황이? 똑같아. 계속 병원 가래. 가지마. 절대. 알아. 옥자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이거 받아. 뭔데? 녹음기야. 작은 거. 주머니에 넣고 다녀. 대화 녹음해. 금례는 봉투를 받았다. 옥자가 설명했다. 버튼 한 번 누르면 녹음 시작돼. 다시 누르면 멈춰. 간단해. 고마워. 그리고 이것도. 옥자는 다른 봉투를 꺼냈다. 소형 카메라야. 시계처럼 생겼지? 거실 어딘가에 놓으면 녹화돼. 금례는 놀랐다. 이런 것도 있어? 요즘 다 있어. 내가 알아봤어. 너 어떻게 이런 거 구했어? 인터넷이야. 딸이 도와줬어. 금례는 옥자의 손을 잡았다. 옥자야, 정말 고마워. 뭐가 고마워? 우리 친구 아니야. 둘은 차를 마시며 계획을 세웠다. 녹음과 녹화를 어떻게 할지, 어떤 증거를 모을지. 옥자가 돌아간 뒤 금례는 방에서 장치들을 확인했다. 녹음기는 정말 작았다. 손바닥에 쏙 들어왔다. 카메라도 시계처럼 생겨서 눈에 띄지 않았다. 금례는 카메라를 거실 선반에 놓았다. 책 사이에 숨겨서 각도를 조정했다. 소파와 식탁이 잘 보이는 위치였다. 다음 날부터 금례는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정훈이나 미정과 대화할 때마다 녹음했다. 어머니, 오늘 병원 예약했어요. 내가 가겠다고 했어?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예요. 나 안 아프다니까.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모든 대화가 녹음됐다. 금례는 밤마다 녹음을 확인했다. 정훈의 말투, 미정의 반응. 모든 게 기록되고 있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어느 날 저녁 정훈과 미정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금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다. 형, 어머니가 계속 거부하시면 어떡해? 방법이 있어. 무슨 방법? 강제로라도 병원에 모셔가야지. 그게 가능해? 응급 상황이라고 하면 돼. 금례는 숨이 막혔다. 강제로? 그럴 수 있나? 형,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미정아, 우리한테 시간이 없어. 빨리 처리해야 해. 알았어. 금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확인했다. 빨간 불이 켜져 있었다. 녹음 중이었다. 이제 증거가 생겼어. 금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다. 옥자에게 문자를 보냈다. 중요한 거 녹음했어. 내일 만나자. 다음 날 금례와 옥자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금례는 녹음기를 꺼냈다. 들어봐. 재생 버튼을 눌렀다. 정훈과 미정의 대화가 들렸다. 옥자는 얼굴이 굳어졌다. 이 나쁜 것들. 조용히 해. 사람들이 봐. 미안. 근데 금례야, 이건 심각해. 빨리 조치해야 해. 알아. 박정은 변호사한테 연락할게. 그래, 빨리. 금례는 그날 오후 박정은에게 전화했다. 상황을 설명하고 녹음 파일을 보냈다. 박정은은 들어보고 나서 말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증거예요. 강요미수로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재산 보호 조치를 신청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금례는 깊게 숨을 쉬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준비됐다. 금례는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날 밤 금례는 편안하게 잠들었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다. 다음 날 아침 금례는 일찍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정우는 아직 자고 있었다. 금례는 조용히 서재문을 열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금례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펼쳤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금례의 집을 파는 계약서였다. 금례는 숨이 막혔다. 계약 날짜는 다음 주였다. 이미 진행 중이었다. 서명란에는 금례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다. 하지만 아직 서명은 없었다. 도장 날일란도 비어 있었다. 아직 안 끝났어. 금례는 서류를 사진 찍었다. 핸드폰으로 여러 장. 그리고 조용히 서재를 나왔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분노가 치밀었다. 내 집을 팔아? 내 허락도 없이? 정훈이 일어나 나왔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어디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없어. 정훈은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탔다. 금례는 그의 뒷모습을 봤다. 저 사람이 내 아들이 맞나? 어머니, 오늘 중요한 손님이 오세요. 손님? 네. 어머니 건강 상담하러요. 상담? 네. 전문가예요. 어머니 상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알려주실 거예요. 금례는 알았다. 의사를 부른 것이다. 치매 진단을 받게 하려고. 나 필요 없어. 어머니, 그래도 한번 보셔야죠. 싫어. 금례는 단호하게 말했다. 정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우리 다 어머니 위해서 하는 건데. 너희 위해서 하는 거지. 금례의 말에 정우는 멈칫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 다 알아. 너희가 뭐 하려는지. 정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어머니,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 아니야. 내 집 팔려고 하잖아. 정훈은 당황했다. 어떻게 누가 그런 말을요? 내가 봤어. 서재에 서류 있더라. 정훈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그건 뭔데? 변명해봐. 정훈은 입을 다물었다. 금례는 일어섰다.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나 멀쩡해. 치매도 아니고 정신도 멀쩡해. 어머니, 나 내 집 안 팔아. 절대로. 금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밖에서 정훈이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미정아, 큰일 났어. 어머니가 알아버렸어. 금례는 녹음기를 주머니에서 꺼냈다. 녹음 중이었다. 모든 게 기록되고 있었다. 1시간쯤 지나자 미정이 집에 왔다. 정훈과 미정이 거실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금례는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다. 형, 어떡해? 어머니가 다 아신대. 모르겠어. 이러다 계획 다 틀어질 것 같아. 그럼 어떡하지? 계약 날짜 다 잡혔는데. 일단 어머니 설득해야 해. 아니면 강제로라도 병원에 모셔가야지. 형, 그건 너무해. 미정아, 우리한테 선택지가 없어. 금례는 주먹을 쥐었다. 이 사람들 끝까지 가려는구나. 금례는 핸드폰을 꺼내 옥자에게 전화했다. 옥자야, 지금 당장 와줄 수 있어? 왜? 무슨 일이야? 급해. 빨리 와. 알았어. 금방 갈게. 30분 후 옥자가 도착했다. 금례는 방에서 나와 옥자를 맞이했다. 옥자야. 금례야, 무슨 일이야? 금례는 거실을 가리켰다. 정훈과 미정이 앉아 있었다.
얘들이 날 강제로 병원에 보내려고 해. 옥자는 눈을 부라렸다. 뭐? 옥자는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정훈 씨, 미정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정훈은 당황했다. 아, 어머니 친구분. 친구 맞아요. 그래서 더 가만 안 있어요. 금리 언니한테 왜 이래요? 저희는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건강은 무슨, 재산 때문이잖아요. 미정이 끼어들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린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긴. 내가 다 알아요. 집 팔려고 하는 거. 정훈과 미정은 할 말을 잃었다. 언니, 나 여기 증인으로 왔어요. 언니한테 무슨 짓 하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옥자는 핸드폰을 꺼냈다. 그리고 이미 변호사한테 연락했어요. 필요하면 경찰도 부를 거예요. 정훈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 엄마 허락도 없이 재산 처분하려고 한 게 잘못 아니에요? 정훈은 입을 다물었다. 미정은 고개를 숙였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안 나가면 경찰 불러요. 옥자는 단호했다. 정훈과 미정은 서로 쳐다보다가 일어섰다.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정훈은 서재로 가서 짐을 챙겼다. 미정도 따라갔다. 10분 후 둘은 집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금례는 주저앉았다. 옥자가 얼른 다가와 금례를 안아주었다. 금례야, 괜찮아. 이제 괜찮아. 금례는 울지 않았다. 울 수 없었다. 너무 많은 일이 있었다. 옥자야, 고마워.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둘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저녁이 되자 박정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재산보호 조치가 승인됐어요. 정말요? 네. 이제 어르신 허락 없이는 재산을 건드릴 수 없어요. 금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 잘 받았어요. 증거로 충분해요. 필요하면 고소도 가능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금례는 옥자를 봤다. 옥자야, 우리 이겼어. 이긴 게 아니야. 아직 시작이야. 알아. 근데 오늘은 이긴 것 같아. 둘은 미소 지었다. 그날 밤 금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내일은 또 다른 싸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금례는 준비됐다. 며칠이 지났다. 정훈과 미정은 집에 오지 않았다. 전화도 없었다. 금례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조용한 게 오히려 더 무섭다는 걸 알았다. 이 사람들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날 오전 금례는 박정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옥자가 동행했다. 사무실은 작았지만 깔끔했다. 책장에 법률 서적들이 빼곡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박정은이 반겼다. 금례와 옥자는 앉았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괜찮아요. 애들이 안 와서 오히려 편해요. 박정은은 미소 지었다. 그렇군요. 오늘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려고 부르셨어요. 네. 박정은은 서류를 펼쳤다. 일단 재산 보호 조치는 완료됐어요. 어르신 동의 없이는 집도 통장도 건드릴 수 없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장이랑 통장 찾으셨어요? 금례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이요. 아들이 가진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아요. 그럼 신고하셔야 해요. 신고요? 네. 절도죄로요. 어르신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갔으니까요. 금례는 망설였다. 자식을 신고한다는 게 여전히 낯설었다. 고민되시죠? 박정은이 조용히 물었다. 금례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르신, 이건 어르신을 지키는 일이에요.
가족이라고 해서 범죄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당연해요. 저도 어르신 입장이면 그럴 거예요. 박정은은 따뜻하게 말했다. 하지만 선택은 어르신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방법을 알려드릴 뿐이에요. 금례는 한참 생각했다. 옥자가 손을 잡았다. 금례야, 내가 결정해. 내가 옆에 있을게. 금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신고할게요. 좋은 결정이에요. 박정은은 서류를 꺼냈다. 이건 진술서예요. 어르신이 작성하시면 제가 경찰서에 제출할게요. 제가 직접 가야 하나요? 아니에요. 제가 대리로 할 수 있어요. 필요하면 나중에 조사받으시면 돼요. 그럼 부탁드립니다. 금례는 진술서를 작성했다. 언제 도장과 통장이 없어졌는지, 누가 가져갔을 것으로 추정되는지 최대한 자세히 적었다. 작성을 마치고 박정은이 말했다. 어르신, 한 가지 더 있어요. 뭔가요? CCTV 설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에요? 네. 만약에 또 누가 들어오면 기록이 남아요. 그런 것도 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요즘은 간단해요. 설치 업체 연락처 드릴게요. 박정은은 명함을 건넸다. 금례는 받아서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이것도 챙기세요. 박정은은 작은 수첩을 꺼냈다. 일기장이에요. 매일 있었던 일을 적으세요. 누가 뭐라고 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중에 증거가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화 내용도 저장하세요. 문자 메시지도요. 금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 일이 많았지만 필요한 일이었다. 상담이 끝나고 금례와 옥자는 사무실을 나섰다. 옥자야, 커피 한잔 하자. 그래. 둘은 근처 카페로 갔다. 창가 자리에 앉았다. 금례야, 잘 결정한 것 같아. 그래. 응. 이제 제대로 싸우는 거야. 금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옥자야, 무섭지 않아? 뭐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서. 옥자는 금례의 손을 잡았다. 금례야, 넌 내 인생을 지키는 거야. 당연한 거야. 그래도 내 자식인데.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를 이용해도 된다는 건 아니야. 옥자의 말에 금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내 말이 맞아. 그러니까 힘내. 내가 옆에 있잖아. 고마워. 집으로 돌아가는 길 금례는 생각했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박정은 변호사도 있고 옥자도 있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현관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금례는 집어들었다. 보낸 사람은 정훈이었다. 금례는 편지를 열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연락 주세요. 마이너스 정훈. 금례는 편지를 내려다봤다.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계략일까? 금례는 편지를 사진 찍었다. 증거로 남기기 위해. 그리고 서랍에 넣었다. 저녁이 되자 금례는 박정은이 준 수첩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 날짜를 적고 오늘 있었던 일을 기록했다. 변호사 상담 받음. 신고 결정함. 정훈에게서 편지 받음. 짧지만 명확했다. 금례는 매일 이렇게 기록하기로 했다. 며칠 후 CCTV 설치 업체가 왔다. 젊은 남자 2명이었다. 어르신, 어디에 설치하실래요? 현관이랑 거실이요. 알겠습니다. 1시간쯤 걸렸다. 현관에 하나, 거실에 하나. 작은 카메라였지만 모든 걸 녹화한다고 했다. 핸드폰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기사가 금례의 핸드폰에 앱을 깔아줬다. 금례는 화면을 봤다. 거실이 그대로 보였다. 신기하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 기사들이 떠나고 금례는 핸드폰으로 화면을 다시 확인했다. 정말 잘 보였다. 이제 누가 와도 기록이 남겠구나. 금례는 안심이 됐다. 그날 저녁 정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금례는 녹음기를 켰다. 그리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정훈이에요. 응. 편지 받으셨죠? 받았어. 어머니, 저희 만나서 얘기해요. 오해 풀어야죠. 오해 아니야. 어머니, 너 도장이랑 통장 어디 있어? 정훈은 잠시 침묵했다. 그건 어머니가 잃어버리실까봐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내 허락 받았어? 어머니 상태가 안 좋으셔서. 나 멀쩡해. 당장 돌려줘.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은 무슨. 내 것 돌려달라고. 정훈은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돌려드릴게요. 언제 만날까요? 내일 와. 오후 2시.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금례는 녹음을 멈췄다. 전부 녹음됐다. 금례는 옥자에게 전화했다. 옥자야, 내일 정훈이가 와. 같이 있어줄래? 당연하지. 몇 시? 2시. 알았어. 내가 갈게. 다음날 오후 금례는 준비했다.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CCTV가 작동하는지 확인했다. 옥자도 정각에 도착했다. 금례야, 괜찮아? 응, 괜찮아. 2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다. 금례는 문을 열었다. 정훈이 서 있었다. 손에 가방을 들고 있었다. 어머니, 들어와. 정훈은 들어왔다. 옥자를 보고 잠깐 놀랐지만 곧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실에 앉았다. 금례는 정훈을 똑바로 쳐다봤다. 가져왔어? 정훈은 가방을 열었다. 도장과 통장 몇 개를 꺼냈다. 여기 있습니다. 금례는 받아서 확인했다. 도장은 맞았다. 통장도 금례 이름이었다. 나머지는? 나머지요? 통장 더 있었어. 다 내놔. 정훈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이게 다예요. 거짓말하지 마. 금례는 단호했다. 정훈은 한참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통장 2개를 더 꺼냈다. 이것도요. 금례는 받았다. 이제 다 돌려받은 것 같았다. 부동산 서류는? 그건 제가 안 가져갔어요. 어디 있어? 어머니 방 서랍에 있을 거예요. 금례는 일어나 방으로 갔다. 서랍을 열었다. 부동산 서류가 그대로 있었다. 내가 못 찾은 거였구나. 금례는 서류를 가지고 거실로 돌아왔다. 이제 다 찾았어. 어머니, 저희가 정말 미안해요. 정훈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알아요. 근데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걱정은 무슨. 재산 때문이잖아. 정훈은 할 말을 잃었다. 이제 다시는 내 물건 손대지 마. 알았어? 네, 어머니. 그리고 집 팔려던 계획도 취소해. 이미 취소했어요. 그래. 이제 가. 정훈은 일어섰다. 문으로 향하다가 돌아봤다. 어머니, 저 정말 어머니 사랑해요. 금례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훈은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히자 옥자가 말했다. 잘했어, 금례야. 그래. 응. 당당했어. 금례는 도장과 통장을 내려다봤다. 다시 돌려받았다. 내 것을. 옥자야, 우리 이긴 것 같아. 맞아. 이긴 거야. 그날 밤 금례는 수첩에 기록했다. 정훈에게서 도장과 통장 돌려받음. 부동산 서류 확인함. 이제 다 내 손에 있음. 금례는 수첩을 덮고 미소 지었다. 작은 승리였지만 의미가 컸다.
일주일이 지났다. 금례는 평온한 나날을 보냈다. 정우는 다시 연락하지 않았다. 미정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금례는 알았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조용한 게 오히려 더 수상했다. 어느 날 오후 정훈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니, 내일 법무사 선생님이 오십니다. 어머니 재산 정리 도와드리려고요. 오후 3시입니다. 금례는 문자를 보고 얼어붙었다. 법무사, 재산 정리, 이건 또 무슨 계략인가? 금례는 즉시 박정은에게 전화했다. 변호사님, 정훈이가 내일 법무사를 데려온대요. 법무사요? 무슨 용건으로요? 재산 정리 도와준다고요. 박정은은 잠시 침묵했다. 어르신, 이거 위험해요. 왜요? 재산 정리라는 명목으로 어르신한테 서류에 서명하라고 할 거예요. 서명요? 네. 위임장이나 동의서 같은 거요. 한번 서명하시면 어르신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금례는 숨이 막혔다. 그럼 어떡해요? 내일 제가 가겠습니다. 법무사가 오면 제가 대응할게요. 정말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금례는 옥자에게도 연락했다. 옥자야, 내일 와줄 수 있어? 무슨 일인데? 금례는 상황을 설명했다. 옥자는 즉시 대답했다. 당연히 갈게. 몇 시? 3시. 알았어. 다음 날 금례는 아침부터 긴장했다.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CCTV를 확인했다. 모든 준비를 마쳤다. 오후 2시 박정은이 먼저 도착했다. 어르신, 준비되셨어요? 네. 오늘은 제가 주로 말할 거예요. 어르신은 아무것도 서명하지 마세요. 알겠죠? 네. 2시 30분 옥자도 도착했다. 금리야, 나왔어. 고마워.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기다렸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3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다. 금례는 문을 열었다. 정훈과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남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다. 어머니, 이분이 김 법무사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김 법무사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금례는 고개만 끄덕이고 안으로 안내했다. 거실로 들어오자 김 법무사는 박정은을 보고 멈칫했다. 이분은? 저는 어르신의 법률 대리인 박정은 변호사입니다. 박정은이 명함을 건넸다. 김 법무사는 받아서 보더니 정훈을 쳐다봤다. 정훈은 당황한 표정이었다. 어머니, 변호사는 왜? 내 권리를 지키려고. 금례는 담담하게 말했다. 앉으세요. 모두 앉았다. 김 법무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어르신, 오늘은 어르신 재산을 정리하려고 왔습니다. 무슨 정리요? 통장이나 부동산 같은 것들을 정리해서 관리하기 쉽게 하는 거죠. 내가 관리할 건데 왜? 어르신, 나이가 드시면 관리가 힘드실 수 있잖아요. 박정은이 끼어들었다. 법무사님, 어르신은 재산 정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가족분께서 의뢰하셨는데요. 가족이라도 본인 동의 없이는 안 됩니다. 김 법무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일단 서류 설명은 드려야죠. 필요 없습니다. 박정은은 단호했다. 김 법무사는 정훈을 봤다. 정훈 씨, 이러시면 곤란한데요. 정훈은 금례를 봤다. 어머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건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내가 듣기론 내 욕심을 위한 거더라. 옥자가 끼어들었다. 정훈은 얼굴을 붉혔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정훈 씨, 박정은이 말했다. 어르신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더 이상 진행하시면 강요로 고소당하실 수 있어요. 강요요? 네.
녹음도 되고 있고 CCTV도 작동 중입니다. 박정은은 천장에 CCTV를 가리켰다. 김 법무사와 정우는 놀라서 위를 봤다. 이 모든 게 증거로 남습니다. 박정은의 말에 김 법무사는 서류를 가방에 넣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겠습니다. 김 법무사는 일어섰다. 정훈도 따라 일어났다. 어머니, 나가. 금내는 차갑게 말했다. 정훈은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둘은 집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금내는 주저앉았다. 옥자가 얼른 부축했다. 금내야, 괜찮아? 응, 괜찮아. 박정은이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다. 어르신, 정말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일도 다 기록됐으니까 증거로 쓸 수 있어요. 금내는 물을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끝난 건가요? 아직 아니에요. 하지만 거의 다 왔어요. 박정은은 미소 지었다. 어르신이 정말 강하세요. 강한 게 아니라 살아남으려는 거죠. 금내의 말에 박정은과 옥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금내는 수첩에 기록했다. 법무사와 정훈이 왔음. 재산 정리 서류 들고 왔으나 거부함. 박정은 변호사와 옥자가 함께 있어줌. 모든 것이 녹음되고 녹화됨. 금내는 수첩을 덮고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내가 지킬 건 집이 아니라 내 이름이다. 금내는 그 말을 되뇌었다. 박정은이 했던 말이었다. 맞았다. 금내가 지키는 건 재산이 아니었다. 자신의 존엄이었다. 자신의 인생이었다. 금내는 미소 지었다. 이제 마지막이 남았다. 일주일 후 금내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다. 어르신, 신고하신 건에 대해 조사가 필요합니다. 경찰서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언제요? 내일 오전 10시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금내는 옥자와 함께 경찰서로 갔다. 박정은도 동행했다. 경찰서는 생각보다 조용했다. 안내 데스크에서 이름을 말하자 한경희가 나왔다. 오금내 어르신이시죠? 저는 강현수 경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조사실로 안내받았다. 작은 방이었다.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녹음 장치가 있었다. 편하게 앉으세요. 금내는 앉았다. 박정은도 옆에 앉았다. 어르신, 오늘은 신고하신 내용에 대해 진술 받으려고 합니다. 네. 강현수 경위는 서류를 펼쳤다. 아드님이 어르신 도장과 통장을 무단으로 가져갔다고 신고하셨죠? 네. 언제 없어진 걸 아셨어요? 금내는 천천히 대답했다. 날짜, 상황, 의심되는 사람,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강현수 경위는 메모하며 들었다. 증거가 있나요? 박정은이 USB를 꺼냈다. 여기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아드님과 따님이 어르신 재산을 처분하려고 모의하는 내용입니다. 강현수 경위는 USB를 받아 컴퓨터에 꽂았다. 재생했다. 정훈과 미정의 목소리가 들렸다. 형, 어머니가 계속 거부하시면 어떡해? 방법이 있어. 강제로라도 병원에 모셔가야지. 강현수 경위는 표정이 굳어졌다. 이건 심각하네요. 그렇죠? 박정은이 말했다. 어르신을 강제로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처분하려던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사하겠습니다. 강현수 경위는 녹음을 멈추고 금례를 봤다. 어르신, 힘드셨겠어요. 괜찮아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신고하세요. 네. 조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경찰서를 나섰다. 금례야, 수고했어. 고마워, 옥자야. 박정은이 말했다. 어르신, 이제 경찰에서 조사할 거예요.
아드님과 따님도 조사받을 거고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증거가 충분하니까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요. 금례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자식을 고소하게 되는 건가요? 형사처벌은 검찰이 결정하는 거예요. 어르신이 직접 고소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어르신, 이건 어르신 잘못이 아니에요. 박정은은 단호하게 말했다.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금례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정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경찰에서 조사 나오래요. 그래. 어머니가 신고하신 거예요? 응.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정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내가 먼저 시작했잖아. 저는 어머니 위해서 한 건데. 거짓말하지 마. 너 내 욕심 때문에 한 거잖아. 정훈은 할 말을 잃었다. 어머니, 제발 신고 취소해 주세요. 안 돼. 어머니, 너 잘못한 거 인정해. 그럼 생각해 볼게.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정훈은 울먹이기 시작했다. 어머니, 제발이요. 저 전과자 되면 안 돼요. 금례는 입술을 깨물었다. 마음이 흔들렸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하지만 박정은의 말이 떠올랐다.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정훈아, 내 어머니,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면 법이 알아서 판단할 거야. 어머니, 이제 끊을게. 금례는 전화를 끊었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옥자에게 전화해서 통화 내용을 말했다. 금례야, 잘한 거야. 그런가? 응. 내가 약해지면 안 돼. 알아. 근데 마음이 편하지 않아. 당연해. 넌 엄마니까. 옥자의 말에 금례는 눈물이 났다. 옥자야,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맞아. 넌 정말 잘하고 있어. 고마워. 전화를 끊고 금례는 창밖을 봤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금례는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빗속을 걸었다. 동네 한 바퀴. 빗소리가 마음을 진정시켰다. 금례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다.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 집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었다. 따뜻한 차를 끓여 마셨다. 그리고 수첩에 기록했다. 경찰 조사 받음. 정훈에게서 전화옴. 신고 취소 요청했으나 거절함. 금례는 수첩을 덮고 미소 지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였다. 한 달이 지났다. 검찰에서 연락이 왔다. 정훈과 미정이 기소됐다는 내용이었다. 금례는 박정은에게 전화했다. 변호사님, 기소됐대요. 네, 저도 연락받았어요. 재판 날짜도 잡혔어요. 언제요? 다음 달 15일이요. 금례는 달력을 봤다. 한 달 후였다. 제가 가야 하나요? 네, 증인으로 출석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한 달 동안 금례는 준비했다. 증언 내용을 정리하고 증거들을 다시 확인했다. 박정은이 도왔다. 어르신, 긴장하지 마세요. 사실대로만 말씀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혹시 힘드시면 쉬어가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재판 당일 금례는 옥자와 함께 법원으로 갔다. 박정은도 동행했다. 법원은 컸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다. 금례는 긴장했다. 금례야, 괜찮아? 응, 괜찮아. 법정으로 들어갔다. 넓은 공간이었다. 판사석, 검사석, 변호인석이 있었다. 정훈과 미정도 와 있었다.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다. 금례와 눈이 마주쳤다. 정훈은 고개를 숙였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판사가 입장했다. 모두 일어섰다. 앉으십시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이 시작됐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다.
피고인 최정훈과 최미정은 피해자인 모친 오금래의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하려 했으며 이를 위해 피해자를 요양시설에 강제로 입소시키려 했습니다. 판사가 정훈과 미정을 봤다. 피고인들 사실입니까? 정훈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재산 처분은 시도했으나 실행하지 않았고 요양시설 입소는 피해자의 건강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동의는 받았습니까? 그건 변호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증인 오금래 씨, 앞으로 나오십시오. 금래는 일어나 증인석으로 갔다. 손이 떨렸다. 선서하십시오. 금래는 선서문을 읽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앉으십시오. 금래는 앉았다. 검사가 질문하기 시작했다. 증인, 피고인들이 증인의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하려 했습니까? 네. 어떻게 하셨습니까? 서재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봤습니다. 제 서명란이 비어 있었어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금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제 자식들이 저를 이용하려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도장과 통장도 없어졌죠? 네. 아들이 가져간 것 같았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박정은이 USB를 제출했다. 검사가 재생했다. 법정에 정훈과 미정의 대화가 울려 퍼졌다. 형, 어머니가 계속 거부하시면 어떡해? 강제로라도 병원에 모셔가야지. 법정이 조용해졌다. 판사는 정훈과 미정을 쳐다봤다. 피고인들, 이 녹음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정훈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저희 의뢰인들은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해서 건강 걱정이라면 왜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변호사는 대답하지 못했다. 증인, 계속 증언하십시오. 검사가 말했다. 피고인들이 요양시설에 데려갔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상담한다고 하고 저를 차에 태웠어요. 목적지는 요양시설이었어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금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버려지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짐이 된 기분.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찰에 신고했어요. 보호자가 저를 두고 갔다고. 잘하셨습니다. 검사는 판사를 봤다. 이상입니다. 이제 피고인 변호사 차례였다. 변호사가 금래에게 질문했다. 증인, 피고인들이 증인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래는 잠시 생각했다. 모르겠습니다. 사랑한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피고인들은 증인의 건강을 걱정해서 건강 걱정이 아니라 재산 걱정이었어요. 금래는 단호하게 말했다. 제 뜻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게 사랑인가요? 변호사는 할 말을 잃었다. 이상입니다. 증언이 끝나고 금래는 자리로 돌아왔다. 옥자가 손을 잡았다. 잘했어. 판사가 말했다. 오늘 재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다. 금래는 법정을 나섰다. 복도에서 정훈이 다가왔다. 어머니, 말하지 마. 금래는 차갑게 말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정훈은 무릎을 꿇었다. 복도에서 사람들이 쳐다봤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금래는 정훈을 내려다봤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금래는 흔들리지 않았다. 정훈아, 내 어머니, 내가 늙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남의 것이 되진 않는다. 금래는 천천히 말했다. 너는 내 자식이지만 내 주인은 아니야. 어머니, 일어나. 창피하게. 정훈은 일어섰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다.
이제 너희끼리 알아서 해. 나는 내 삶을 살 거야. 금례는 돌아섰다. 옥자와 박정은이 기다리고 있었다. 가자. 세 사람은 법원을 나섰다. 밖은 화창했다. 햇살이 따뜻했다. 금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랗고 맑았다. 금례야, 정말 잘했어. 고마워, 옥자야. 박정은이 말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남은 거예요. 세 사람은 미소 지었다. 금례의 싸움은 끝났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다. 2달이 지났다. 판결이 나왔다. 정훈과 미정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실형은 아니었지만 정과는 남았다. 금례는 판결문을 받아 읽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하려 했으며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법원은 금례의 손을 들어줬다. 금례는 판결문을 서랍에 넣었다. 이제 끝났다. 집은 여전히 금례의 것이었다. 통장도 도장도 모든 것이 금례의 손에 있었다. 하지만 금례는 외롭지 않았다. 옥자가 자주 놀러왔고 박정은도 가끔 안부를 물었다. 어느 날 오후 금례는 동네 복지관에 갔다. 옥자가 권유한 곳이었다. 금례야, 여기 좋아. 어르신들 많고 프로그램도 많아. 그래. 응. 법률 상담도 있고 사기 예방 교육도 있어. 금례는 복지관 문을 열고 들어갔다. 넓은 로비, 밝은 조명, 친절한 직원. 어르신, 처음 오셨어요? 네. 등록하시겠어요? 네. 금례는 등록을 마치고 프로그램을 둘러봤다. 여러 가지가 있었다. 요가, 노래교실, 그림 그리기, 그리고 생활 법률 교실. 이건 뭐예요? 어르신들을 위한 법률 교육이에요. 사기 예방, 재산 보호 같은 거요. 신청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금례는 신청했다. 다음 주부터 금례는 복지관에 다니기 시작했다. 생활법률 교실에 참석했다. 강사는 젊은 변호사였다. 어르신들, 오늘은 재산 보호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금례는 열심히 들었다. 메모도 했다. 수업이 끝나고 다른 어르신 한 분이 금례에게 다가왔다. 저기, 실례지만 혹시 조언 좀 구할 수 있을까요? 저한테요? 네. 수업 시간에 질문 잘하시던데 많이 아시는 것 같아서요. 금례는 웃었다. 저도 배우는 중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세요? 아들이 제 통장을 가져가려고 해서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금례는 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줬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나눴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일단 도장이랑 통장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어디에요? 은행 금고나 믿을 수 있는 친구한테요. 그리고 법률 상담 받으세요. 법률 상담요? 네. 무료 상담도 많아요. 겁먹지 마세요. 그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우리 같이 힘내요. 그날 이후 금례는 복지관에서 인기가 많아졌다. 여러 어르신들이 금례에게 조언을 구했다. 금례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도왔다. 몇 달 후 복지관에서 제안이 왔다. 금례 씨, 어르신들을 위한 상담 봉사하실 생각 없으세요? 저요? 네. 어르신 경험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금례는 생각했다. 할 수 있을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금례는 복지관에서 상담 봉사를 시작했다. 일주일에 2번,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재산 보호, 가족 갈등, 사기 예방에 대해 상담해줬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의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찾아왔다. 금례 씨 덕분에 제 재산 지켰어요. 정말 고마워요. 다행이에요. 금례 씨가 없었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그 어르신은 눈물을 흘렸다. 금례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우리 같이 힘내요. 우리 아직 살아있잖아요. 맞아요. 우리 살아있어요. 둘은 미소 지었다. 봄이 왔다. 금례는 복지관 마당에 앉아 햇살을 쬐었다. 따뜻했다. 옆에는 옥자가 앉아 있었다. 금례야, 요즘 밝아 보여. 그래. 응. 예전이랑 다르게. 옥자야 덕분이야. 무슨 소리. 내가 잘한 거지. 금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옥자야. 응. 나 이제 행복한 것 같아. 정말? 응. 내가 나로 살 수 있어서. 옥자는 금례의 손을 잡았다. 나도 행복해. 내가 행복해서. 둘은 한참 동안 벚꽃을 바라봤다. 저녁 무렵 금례는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익숙한 냄새가 났다. 내 집 냄새. 금례는 거실에 앉아 차를 끓였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정훈이었다. 금례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정훈이에요. 응.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다행이에요. 저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그래. 어머니, 언젠가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금례는 한참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모르겠다. 시간이 필요해. 알겠습니다. 기다릴게요. 정훈아. 네, 어머니. 내 인생 잘 살아. 남의 것 탐내지 말고. 네, 어머니. 전화를 끊고 금례는 차를 마셨다. 마음이 편했다. 용서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았다. 그저 거리를 둘 뿐이었다. 밤이 깊어갔다. 금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가족이란 이름이 내 존엄을 뺏을 수는 없다. 금례는 그 말을 되뇌었다. 맞는 말이었다. 늦었다고 느껴지는 그날이 다시 시작하기 가장 빠른 날이다. 그것도 맞는 말이었다. 금례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다. 복지관에 가서 누군가를 도울 것이다. 옥자와 차를 마실 것이다. 그리고 내 집에서 내 이름으로 내 삶을 살 것이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금례는 편안하게 잠들었다. 꿈속에서 금례는 봄날을 걷고 있었다. 벚꽃이 흩날리고 햇살이 따뜻했다. 혼자가 아니었다. 옥자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모두 웃고 있었다. 금례도 웃고 있었다. 진심으로, 행복하게. 가족이란 이름으로 존엄을 빼앗을 수는 없다. 오금례는 자신의 삶을 지켰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다. 늙었다는 것은 끝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다. 금례는 이제 안다.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봄볕 아래 금례는 다시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간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봄 햇살이 조용히 방을 채운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황금북이 전해드릴 여러분의 하루에 잔잔한 위로가 되어줄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한마디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당신의 오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황금북이었습니다.